붓으로 그린 듯 멋지게 휘어진 낙동강. 그곳에 자리 잡은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은 거의 600년, 700년 동안 전승되고 지금도 종가의 종손어른, 종부님이 그대로 그 집에서 대종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중심부에 삼신당이라는 거의 한 700~800년 되는 신목이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신목인데 아주 신성스러운 곳이에요. 우람한 풍채를 자랑하는 삼신당 신목인데요. 옛날엔 마을마다 이런 당산나무 꼭 하나씩 있었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마음속 소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을 북서쪽엔 소나무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추운 북서풍을 막고 여름엔 홍수도 막아주니 마을 사람들은 숲을 함께 돌봤습니다. 나무와 숲은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여기 남해 물건리에선 독특한 마을 숲을 볼 수 있는데요. 숲의 이름은 어부림, 물고기를 부르는 숲입니다. 그런 고마운 숲, 마을 사람들은 숲을 해치면 마을이 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나무를 배려할 땐 온몸으로 막아서 숲을 지켜냈답니다. 숲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은 숲을 가꾸며 살아온 겁니다. 여기는 현대인의 삶터 도시. 이곳에 사는 여러분은 오늘 하루 흙을 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빼곡히 세워진 건물과 온 땅을 뒤덮은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도시민의 일상에서 숲이 들어갈 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땅의 절반 이상이 불투수 면적, 즉 비가 내려도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는데요. 그 비율이 중구와 동대문구는 75%에 육박합니다. 2022년 여름, 검은 아스팔트 위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 흡수되지 못한 물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은 성난 자연 앞에 무력했습니다. 자연 지반이 많은 땅에서는 내린 비의 절반이 땅에 흡수되고 10%만이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땅이 도시화되고 아스팔트에 덮이면서 토양에 흡수되는 양보다 하천으로 흐르는 물이 급격히 많아집니다.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 강남역 침수 사건을 봤을 때 많은 또 대책들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빗물이 한꺼번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땅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지반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연결시키면 빗물을 침투, 저장, 좀 유출의 속도를 늦추어줄 수 있는 그런 물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우리 삶터에 숲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이란 도시에 있는 모든 나무와 숲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교통섬에 보면 한 10그루 정도 있는데 또 가로수로 형태로도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 내에 보면은 아파트 숲, 또 학교에 있는 숲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고 관악산, 수락산이란 것처럼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숲이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숲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심한 데는 뭐 10도 이상 난다.
5도, 6도까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 온도 1도 차이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시점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1도는 정말 힘든 상황을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데, 그걸 낮춰주니까요, 도시숲이. 실제로 전국 지표 온도 지도를 보면 열섬 현상으로 빨갛게 물든 도심 사이 푸르게 빛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숲입니다. 도시에서 숲을 조성하고 이 짜투리 공간을 숲으로 만들고 녹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극간이나마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또 시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쓰게 되는 그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됩니다. 즉 탄소 배출을 저감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도 이어지게 되고요.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것이 미약하지나만 이 지구를 구하는 작은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더위에 붉게 익어갈 때 파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도시숲.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숲은 이 정도로 충분한 걸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도시숲 최소 면적은 9제곱미터. 대한민국은 11제곱미터로 최소 기준은 넘겼지만 적정 면적 15제곱미터보다는 적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죠.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간 격차도 큽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수도권일수록 숲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도시숲마저도 그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 작은 산 하나가 개발을 피해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공원 같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사유지, 그러니까 개인 땅입니다. 때는 1960년대 도시계획이 세워질 당시 개인 땅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자꾸 미뤄진 겁니다. 땅을 쓰지도 팔지도 못한 채 수십 년 시간만 흐르니 땅 주인들은 답답한 노릇,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말에 그 서울의 모 산에 토지주가 자기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거든요. 20년이 경과한 시점이 2020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몰 대상 공원은 전국 4,400여 곳,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82%에 해당합니다. 실효 시기인 2020년 7월을 앞두고 서울시는 부랴부랴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고 순차적인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난개발은 막았지만 땅 소유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 해제가 되면 기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을 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도시공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우려는 다른 지자체들에선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제된 공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된 겁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은 지자체가 그걸 다 사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대부분 잘 사지 못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70%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30%의 개발을,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공원이 아파트로 개발되고요. 해제돼도 개발이 불가능한 곳만 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원을 잘 이용해왔던 그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70%의 공원이라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그 타격은 꽤나 큽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이 된 76곳을 통해 개발된 면적은 약 5.3제곱킬로미터. 도시공원 일몰 이후 2년 만에 여의도의 2배에 해당하는 도시숲이 아파트가 된 셈입니다. 2025년까지 약 164제곱킬로미터가 추가로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전망. 우리 곁 도시숲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